beat him at his own game. 세상에 태어난 바에 멋있고 폼나게 살고 싶지 않은 어디 있나. 그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어디 있나. 그러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 왜 그걸 모르나. 왜 그걸 모르나. 많은 사람들은 날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만 개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엇 할 수 있나. 개뿔 배운 게 있어야 취직도 하고. 개뿔 하는 게 있어야 면장도 하니. 가도 끝이 없는 답답한 길을 가고 싶어 가겠느냐. 못났다고 탓만 말고 내 언덕이 자리를 보고 살이 뻗으라고. 왜 그걸 모르나. 왜 그걸 모르나. 많은 사람들은 날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만 개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엇 할 수 있나. 개뿔 인물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개뿔 가진 게 있어야 결혼도 하니. 가도 끝이 없는 답답한 길을 가고 싶어 가겠느냐. 못났다고 탓만 말고 누울 자리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자기 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큰지 작은지. 왜? 그런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보면서 내가 큰지 작은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신경을 씁니다. 여자들은 어느 여자도 자기 걸 보면서 내가 큰지 작은지 갖고 신경 쓰는 여자가 없는데, 남자들은 꼭 화장실이고 목욕탕에 가면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저 새끼가 큰지 내가 큰지 결판을 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그 피해의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큰지 작은지 관심을 갖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이 있어야 내가 크다 작다 결론을 낼 텐데 그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문헌을 다 뒤져보니까 한국 남자들의 평균 사이즈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표준 성기 사이즈는 평상시는 6.5cm인데 흥분하면 12로 변하고, 두께는 2.5에서 3.5로 변하며, 둘레는 8에서 11 내지 12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치를 얘기해 주니까 개뿔적인 뭔 소리야 헷갈리실까봐 제가 샘플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상시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딸랑딸랑 오르고 다리다가 그래서 이쁜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딱 눈빛이 달라지면서 흥분하면서 요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2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커요. 왜냐면 이것도 공연 때마다 만졌더니 좀 커졌어요.
하여튼 이름의 속성은 만지면 거절했던 일이 이상하지 이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평상시 모습과 흥분 상태의 모습은 이 정도가 한국 남자들의 평균 사이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의사가 얘기하는데 남자가 흥분 상태가 12cm가 평균이긴 하지만 7cm만 넘어가면 성생활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7cm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좀 크면 어떻고 좀 적으면 어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좀 크면 인간들이 아주 건방들을 떨어 아주. 목욕탕에 들어올 때도 좀 크다 그러면 존만한 새끼들. 아니 누가 물어봤어? 거길 왜 제끼고 들어와 거길? 여기에 요만하다. 뭘 수건으로 가리고 바가지로 덮고. 아니 째깐 놈들이 바가지를 왜 덮어? 그거는 비눗가루 덮으면 돼 그거는. 여자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남자라고 크다고 제끼고 들어오면 그럼 여자도 크다고 인연들아 하고 들어오냐? 여자는 클수록 오므려. 사람이 겸손해야지. 뭐 크다고 정력이 좋고 쬐끄맣다고 정력이 없습니까? 말겠어 하면서. 남자가 이게 크고 작고는 정력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적에 가정 환경 차이가 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저 산동네 출신 남자들이 대부분 이게 커요. 부잣집 아들, 재벌이 새들 다 쬐끔해. 왜? 부잣집 애들은 어렸을 때 허구한 부모가 장난감을 사줘요. 맨날 총 갖고 놀고 차 갖고 놀고 배 갖고 놀아. 가난한 집 애들은 뭐 마땅히 갖고 놀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쪼물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 누가 들어오면 이거 산동네 새끼구나 이거. 바로 알아버려 우리. 야 나는 정말 저는요 난 크다 얼마 전에 정말 놀랬잖아요. 내가 목욕탕 가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거기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는 여기다가 문신을 냈더라니까. 문신을. 난 여기다 문신 놓지 처음 봤네. 보통 문신이라는 게 왜 깡패들 보면 가슴에 하잖아요. 가슴에 용 그리고 막 배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근데 문신도요 가슴에 한 놈들만 해도 깡패 중엔 오야붕들이야. 똘마니들은 꼭 어깨에다 한다고. 어깨에다가 하트 딱 밑에 쌀 절약. 이 사람은 여기다가 말이야 한글로 우다가 뭐야? 지나가다 이렇게 툭 건드렸거든. 건드리자마자 갑자기 이게 바바바바 올라오더니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찬물 튀니까 뾰르륵 하니 우다. 나도 열받아가지고 나도 했잖아 진짜. 나도 우다 했어 진짜. 삐 올라면 우습다 끝나. 난 죽었다 깨도 세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참나 미치겠네 정말.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남녀가 원만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성기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자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학 갔지 LA에 공부만 하려고 갔는데 공부고 지랄이고 한 2달 지나니까 막 남자 생각이 나고 막 죽겠더래.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여자 혼자 가면 황당하다고. 왜? 누구랑 할 거야? 이거 딸리지 말 딸리지 에이즈 무섭지 깜둥이 무섭지 어딜 밖에 나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래 어떻게 해? 미국에서 제일 싼 거는 이제 바나나거든. 그 바나나를 사다가 이제 벽에 붙여놓고 이제 밤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는 거야 여자가. 좋아 난리가 났어. 근데 이쪽 옆방에는 백인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딱 보니까 웬 여자가 벽에 바나나 붙여놓고 이걸 하고 있네. 여자 엄사에 싹 가서 바나나 띄어내고 벽에다 구멍을 요만하게 냈어 이제. 그 밤에 이제 지걸 딱 밀어넣으니까 여자는 바나나인 줄 알고 어머 좋아라 막 신나. 이쪽 옆방에는 깜둥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 나도 딱 보니까 백인 놈이 밤마다 재미를 보내. 열받은 거야. 하루는 싹 가서 백인 놈 없을 때 깜둥이가 지걸 딱 밀어넣지. 여자가 그날은 부엌에서 이제 도마질하다가 어머 바나나가 썩었네? 칼로 쏙 잘랐어. 그래갖고 흙이 푹 난 거 아니야 그때. 그게 원래 원인이야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로 남녀가 원만한 성상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결코 남자의 성기가 크다 작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뭐가 가장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남녀의 신체적인 성 사이클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말이죠. 여자는 섹스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클라이막스까지,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는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시간이 대충 10분에서 한 15분 걸립니다.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몸이 열리게 돼 있는 게 여자 신체의 특징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 소주만 먹으면 다 자기가 병강세라지. 병강세는 개뿔이 무슨 병강세. 우리 한국 남자들의 70%는 삽입을 한 상태에서 2분이 평균입니다. 2분 안에 거의 다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2분이고 여자는 한 10분이고 여기서 오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자가 난 2분이야? 난 몰라. 2분에 끝날 거야. 삐 끝내면 여자가 볼 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토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가 야 10분 동안 열심히 해봐. 그럼 남자들은 호곤날 쌍꺼풀 흘리면서 날 죽여라 이년아. 뭘 먹여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로 하나가 될 것이 아니고 부부라는 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10분이나 15분 걸리는 여자를 2분으로 그럼 낮출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신이 조물주가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그렇지 2분 만에 땡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2분 걸리는 남자를 10분으로 늘리는 건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노력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떼돈 버는 게 한약방이었습니다. 뱀 먹어라, 녹용 먹어라, 웅남, 해구신, 물개, 자라, 진해, 최근에 비아그라까지 엄청난 약들을 먹여서 사실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약효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죠. 그러나 지극히 일시적이고 부작용도 따르고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수도 없는 의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세계적인 의학 박사 케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케겔요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케겔요법이 사실은 이 남자들의 성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자들의 골반을 강화시키면서 수축력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문을 쪼였다 놨다 이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려는 겁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이에요. 요즘에 기, 단 이런 거 배우러 가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요새 김도양씨 껐떡하면 수염 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똥구멍을 조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케겔요법을 바탕으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갱년기에 특히 들어가신 남자분들 2달만 매일 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건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아무도 몰래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지금 하고 있지 지금. 딱 보면 알아 내가 이씨. 좋다 이거야. 해라 이거야. 버스고 지하철이고 타가지고 괜히 멍하니 남의 얼굴 쳐다보고 있느니 그런 시간을 쪼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고 사랑해요 백날 키스 날려봐야 서로 침만 왔다 갔다 하지. 좋은 거 있습니까? 사랑해요. 알았어 시작.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항문을 조였다 놨다 하는 케겔요법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의 이제 성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걸 갖고 그랬기 때문에. 항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항문과 성기로 있는 라인이 우리 몸 밑으로 있습니다. 이 라인을 한방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음부라고 합니다. 회음부. 이 회음부가 남자 성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녀경에 보면은 회음부를 자극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샤워할 때 목욕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밑으로 손 넣어서 눌러주고 찔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여기를 자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세요.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손이 안 가서 못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가.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부부관계 맺으실 적에 남자들이 이제 딱 끝내려고 하면 여자들이 알아요. 이 인간은 지금 끝내려고 하는구나. 알지 몰라? 그랬을 적에 자기가 원치 않는 시간에 끝내려고 하면 잽싸게 손가락 4개를 모아서 남자의 회음부를 한번 쿡 찔러. 그러면 사정하려는 남자들이 움찔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쓸데없이 섹스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많은 철딱선이 없는 부부들이 많이 줄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 쌍 중에 한 쌍 이혼하는 이 현실이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맞습니까? 여기가 무슨 유럽입니까? 미국입니까? 여기는 동방예의군 우리 한국인데 세 쌍 중에 한 쌍 이혼하다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네들은 싫어서 헤어진다 쳐. 그 밑에 딸려 나오는 수많은 결손 자녀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혼을 좀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교재 내용에 이 내용을 넣습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왜 많이 웃어야 되느냐? 남자들은 많이 웃으면요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력이 좋아져요. 남자는요 요새 정력이 좋다 그러면 요새 남자분들 막 창피한 지 모르고 뱀이고 지렁이고 막 천연기념물 막 오소리다 뭐다 막 잡아먹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 다 꽝이에요. 정말로 정력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포장마차가 파는 거 있어요. 안하고해 그거 드세요. 그게 정력이 이거야. 안하고해 먹잖아요. 그날밤 안하고 못 자요.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근데 남자들은 정력이 좀 있어줘야 해. 어떤 남자가 평생 자기 마누라 한번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마누라가 밥만 되면 구박이지 뭐. 이 새끼야 밥만 먹고 사니? 나가 뒤져라 이 새끼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남자가 어딜 가냐면 산에 올라가자. 산에. 왜 가냐면 100일 기도드리러 100일 동안 기도하면 소원을 하시 들어준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야. 하느님 제발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좀 우리 마누라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0일 딱 됐잖아. 깜빡 자는데 꿈속에 산신령이 펑. 네 소원이 뭐냐? 우리 마누라를 한 번만 좀 만족시키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네가 빵 그러면 거시기가 빡 커지고 원상복귀 시킬 때는 빵빵 그럼 뽀로록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3번의 기회를 주겠다. 깼어. 이게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든. 산에서 해본 거야. 그냥 바지 벗고 빵! 뿌악! 진짜네.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지 못 가잖아. 할 수 없이 빵빵 뽀로록 갔어. 아깝게 한번 써먹었지만 2번 남았으니까 급한 마음에 차 몰고 막 집에 갔는데 웬 놈을 이렇게 차가 막혀. 뒤에서 어떤 놈이 빵! 뿔 나오네 이게. 이런 씨. 아니 그거에 올라올 줄 누구야 도대체. 너무 어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게 운전 따라서 운전이 안 돼. 할 수 없이 빵빵 뽀로로 갔어. 이제 한 바퀴 안 남잖아. 귀 막고 음악 틀고 이제 막 대문 팍 방문 팍 마누라한테 이불 깔아. 마누라가 얼마나 웃겨. 비엄시 놀고 앉았네. 이불 깔아. 딱. 너 그동안 나 무시했지? 잘 봐 보여줄게. 딱. 빵! 팍!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처음 봤거든. 좋아갖고 어머 자기 빵빵하다. 자기 산에 올라갔대. 아직도 안 내려왔대.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웃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 우리 인간이 처음 웃기 시작하는 것은 생후 2, 3개월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쯤 되면은 부모가 으르르 까꿍 하면 빠르르 웃고 다 해. 생후 18개월부터 20개월쯤 되면은 아기 스스로가 웃음을 자아내는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인간이 평생 잘 웃느냐 안 웃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이는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라고 합니다. 애기 눕혀놓고 애가 뭐 알겠어? 둘이 부부가 얘 X야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병 깨지고 막 이러면은 그 아이는 뭔지 모르는 그 공포감에 평생 잘 웃지 않는 딱딱한 아이가 될 것이고 그냥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냥 빨아주고 핥아주면 그 아이는 평생 잘 웃는 여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 우리 인간이 점점 자라면서 하루에 웃는 양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제일 많이 웃는 나이가 언제냐? 6살 때 하루에 크고 작게 400번가량 웃습니다.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많이 웃나 안 웃나 봤어요. 정말로 많이 웃어요. 뭐 만화영화 같은 거 만화영화 틀어놓고 난 개뿔 재미도 없더만 뭐가 좋지 막 떼굴떼굴 불러요. 텔레토비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뽀 이러면 와 웃고 막 뛰면서도 웃고 엎어지고도 웃고 뭐가 좋은지 자면서도 웃고 자면서도 딩글딩글 뭐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많이 웃는 6살이 딱 지나가면 인간이 이제 경쟁사회에 돌입합니다. 시험 봐 선생한테 야단 맞아 친구랑 싸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하루에 웃는 양이 100번으로 15번으로 막 줍니다. 크면서 막 주는데 나이 4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12번 웃고 50에는 6번 웃는다고 통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평균 12번 웃는다 6번 웃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잘 웃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루에 한 번 웃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루에 웃는 양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세계적인 의학 박사 군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15번만 웃는다면 이 병원마다 득실거리는 환자들이 반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5번만 웃으면 이 환자들이 반으로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는 하루에 15번을 참아 웃지 않고 삽니다.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박사는 이런 연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요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단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3분 동안 노를 열심히 진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전신운동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내고 찡그릴 때는 안면 근육만 딸랑 50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를 잡고 웃을 때는 전신 근육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웃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배가 고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고 전신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호기가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나 헬스 가장 기본은 많이 웃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더라. 이 얘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황수관 박사, 이상구 박사 다 얘기했습니다. 엔돌핀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엔돌핀이란 게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5년 영국의 에버딘 대학의 한스 코스테이치 박사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엔케팔린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조물주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어떤 고통이 오면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데 자체적으로 모르핀보다 200배가량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체내에 모르핀이구나. 체내에 모르핀이 다 있구나. 이래서 이름을 엔돌핀하고 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천연 진통제인데 이게 진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격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 환자한테 병난 갈 적에는 절대로 주스나 꽃,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든 어디서 들은 얘기든 와이당 같은 거 웃기는 얘기 해가지고 그 소리나게 웃겨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 비디오가에 가면 빌려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패치 애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구에 여자 다리 2개 해놓은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해놓은 건데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미국 실화입니다.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고 웃기기 시작합니다. 삐에로 분장하고 막 웃깁니다. 애들이 그 의사만 보면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웃더니 그 죽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몸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지고 건강한 아이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웃음을 이용한 암치료법이 구미 각국 미국에서는 엄청난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웃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번 나온 엔돌핀이 얼마만큼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5분 정도 활동하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살 때의 마음으로 몇백 번씩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우리 개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개인의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죠. 작년 2월 달입니다. 홍콩에 있는 한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뛰들르고 낮아빠지는 파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그랬어요.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이게 뭐예요? 안 웃겠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라는 게 가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아니 아가씨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손님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래야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이렇게 웃음이 하나 빠진 사회는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게 개인의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웃음의 반대가 뭡니까? 눈물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웃으면 웃을수록 수명이 길어지지만 스트레스는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용 생쥐 2마리 사다가 실험을 해보세요. 한 마리는 그냥 놔두고 한 마리는 오메가며 꼬챙이를 한번 쿡 찔러보세요. 이 찔림을 당하는 생쥐는 그냥 놔둔 지 반밖에 못 삽니다. 왜? 찔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스트레스가 이 쥐의 수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래 살길 바라신다면 스트레스를 됐으면 안 받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친구 하나를 만나도 맨날 얘 내가 말이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지 문제까지 다 와서 얹어주는 친구.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나 일찍 죽으라고 연병하는 거예요. 그저 친구는 그냥 나오면 야 와이장 들어가고 있어. 들어봐. 되게 웃겨. 날 웃겨주고 신나게 해주고 보기만 해도 좋은 친구. 이게 좋은 친구지. 맨날 죽상하고 와가지고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빨리 이건 장보서 꺼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자 3,5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남자들의 건강 기록, 사망 나이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뭘 조사했냐면 이 남자들의 부인들, 와이프 사진을 다 구해다가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를 골랐는데 놀라운 연구 논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이쁘고 미인인 남자들은 대부분 60, 70을 못 넘기고 일찍 죽고 마누라가 좀 못생기고 수더분한 남자들은 대부분 80, 90까지 장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와이프가 이쁘면 이쁜 만큼 남자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쁜 여자랑 산다는 죄값으로 자기 생명 한 10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 못생겼다고 절대 구박할 필요 없어요. 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십니까? 부부십니까? 오래 사시겠네, 그러니까. 100년은 뭐 겁도 없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결국 질 높은 삶이란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질 높은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화스럽게 살고 싶어도 쟤네들 움직임이 조금만 수상하면 바로 라면서 제기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밥 굶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이뻐서 쟤네들 우리가 돈 주고 빌려주고 쌀 줍니까? 그나마 그렇게 몇 푼 줘놔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남북이 갈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 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만성 스트레스 이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것들이 교만해갖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검사 마누라 장관 마누라 이런 것들이 물커다니면서 몇 천만 원짜리 옷에 입고 그리고 발뺌 말고 오려고 네가 거짓말 한번 나도 거짓말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거짓말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엔 몰리니까 생방송으로 누가 진실인지 밝히자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청문회라는 걸 4일씩 내리 해가지고 결국 알아낸 거는 앙드레긴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우리가 응? 그거 알아냈는데 웬 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 초반화 띄워보면 아는 걸.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10시나 11시쯤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유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은 뭐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자자. 그냥 주무시기 뭐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도 틉니다. 그거라도 좀 보다 주무시려고. 국민들 다 주무시려고 하는 10시, 11시에 텔레비 프로가 뭐냐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과 사람들 현상수배 25시 맨 도둑놈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강도 불륜 폐륜 때강도 이거저거 안 되면 이제 암 걸린 애들 엄마 껴안고 막 우는 거 있지. 맨날 이런 걸 보다 잠이 드니까 꿈자리가 뒤숭숭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애들 들춰보게 돼. 이 새끼 살아있지 아직. 왜? 꿈자리가 나빴기 때문에. 아니 왜 국민들 마지막까지 좀 주무시겠다는데 그거 좀 편하게 주무시게 밤 10시 넘어서 코미디 프로나 좀 해 쪼나 해 이래갖고 낄낄대고 웃다가 주무시면 얼마나 좋은 꿈 꾸실 텐데 조금 더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도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이놈의 방송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유머로 무장해야 합니다. 유머의 대중화, 유머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가 아닌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유머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머의 초기 교육을 강력히 저는 주장합니다. 이 아이 세대에서는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면 절대 어느 단체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유머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됐습니다. 태권도나 영어 단어, 컴퓨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머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서 가르쳐야 합니까? 식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나온 애한테 너 네 방 청소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너 요새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너 요새 왜 인사 안 해? 이런 걸로 애를 멀게 할 게 아닙니다. 나오면 야 너희 학교에서 제일 웃긴 얘기가 뭐냐? 사후정 시리즈 뭐 최신판 나왔다며? 자꾸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애가 처음에는 꼰대 왜 저래 갑자기? 그러겠죠. 그러나 얘가 어느 날은 말이죠. 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조크랍시고 농담이라고 유머라고 한마디 날리는 날이 꼭 옵니다. 이때가 중요해. 얘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있든 없든 내가 알던 얘기든 모르던 얘기든 앞뒤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 그냥 막 웃어줘야 돼. 그래야 애가 신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그게 뭐가 웃겨 이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아우 추워 죽겠네 이 쌍은 그냥. 이러고 애를 죽여놓으면 그 애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평생 얘기 안 합니다. 애가 얘기할 때 막 웃어주면 애가 신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가 알고 있는 얘기 다 떨어지면 친구한테 가요. 야 너 웃긴 얘기 있으면 한번 알려줘. 친구하고 유머를 말하는 아이가 됩니다. 친구랑 유머를 나누는 아이는 절대 왕따가 없습니다. 요새 왕따가 얼마나 무서워요.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레간따라고 소리 없이 왕따 당하는 거래요. 또 지만 듣나? 지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얘는 어디 가든지 쭈삣쭈삣대지 않고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자기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모한테 못할 말은 또 뭐가 있어요? 지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다 합니다. 청소년 문제 한 방에 해결해요. 엄마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신선한 조크와 유머를 듣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 맞물려 좋아지는데 아니 왜 식탁에서 애한테 말을 못하게 합니까?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밥을 켜 이 새끼야. 밥이나 쳐먹어. 이런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 옛날에 군 출신인 군인이 우리가 아들만 넷입니다. 밥싸게만 앉으면 뭐라고 야단치. 그런 이게 무슨 입맛이 있고 무슨 밥맛이 있습니까? 그냥 중간에 아유 안 먹으러 가고 싶은데 중간에 그러고 갔다가는 개박살 나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빨리 한 그릇 먹고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밥을 먹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비만의 어머니는 속식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만이 될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쥐고 있는 거죠. 처녀 때 그렇게 이뻤던 여자들이 아줌마 되면서 살찌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느 날부터인가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뚱뚱한 사람들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우 나는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가만히 보면 물도 빨리 마셔요. 하여튼 유머의 생활화, 유머의 대중화로 정말 이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게 돈만 갖고 됩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돈 경제 그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맨 돈 타령 경제 타령.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면 수출이 안 된다나 그러면서 잡아가지도 않고 돈 있고 힘 있는 것들은 맨날 들어갔다가도 보름 만에 다 기어나오고 맨날 힘없는 것들만 몇 년씩 썼고 저런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GNP가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덜 풍요롭더라도 사회 정의가 서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렸습니다. 새 천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가 솔직히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새 천년에 우리 한국은 철저하게 관광항구로 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놀다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 하나만 잘 들어오면 자동차 10대 파는 것보다 난데 그런데 요즘 같은 우리 이미지 잘 웃지 않는 한국인, 딱딱한 한국인, 바가지나 씌우고 불친절하고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월드컵 100번 해봐야 축구만 여기서 하고 노는 건 일본 가서 다 놉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매년 7월 7일은 웃음의 날이다. 이날만큼은 절대 화내지 않고 하루종일 싱글벙글 웃고 누가 무슨 사과를 해도 다 오케이 하는 날이고 옛날 관계가 좀 멀었던 사람하고 화해하는 날이다. 이날 하루만 웃자는 게 아니라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전날로 웃음이 번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7월 7일은 웃음의 날이다. 제가 제정해서 지금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도 받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내주신 모든 입장 수익금 또는 뭐 이 스마일 배지 또 나가면 이제 제가 쓴 책
그런 책에 대한 모든 판매 대금, 모든 대금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병원에 한 6개월씩 누워있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으로 성실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유머의 생활화 대중활동에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미디언들이 참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코미디언만 나와서 웃겼는데 요새는 뭐 시트콤이 어렵고 가수도 웃기고 탤런트도 웃기고 또 뭐 우리 연예인만 웃깁니까?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웃기고 의상실 주인 여자도 나와서 막 웃기고 막 이러니까 이 코미디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겠다고 이제 나선 게 뭐 빤스 파는 놈이 없나, 용가리 맺는 놈이 없나, 삼겹살 굽는 놈이 없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코미디의 미래형은 반드시 이렇게 말로 서서 웃기는 스탠딩 코미디여야 합니다. 우리도 자니카슨이나 레터맨이나 마법부나 레노같이 말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웃길 수 있는 이런 후배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저 혼자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하고 있지만 많은 후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힘을 줘서 방송으로 진출하는 날 여러분들은 밤마다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 예,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뭘 주고 좀 더 줘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비스 조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서비스 조크를 준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동물 나라에서 말이죠. 사자하고 이 토끼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둘이 이제 의형제를 맺었는데 어느 날 이 토끼가 얻어맞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자가 열받은 거예요. 감히 내 동생을 때리다니. 열받아가지고 사자가 기어 나갔어요. 밖으로. 그 지나가는 늑대를 만나갖고 야 늑대야 너 토끼 때렸어? 아니요.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야 너 내 동생 토끼 때렸어? 아니요. 코끼리를 만났어요. 코끼리 너 내 동생 때린 거야? 아니요.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다 지나가는데 팬다를 만난 거야. 야 팬다야 너 혹시 내 동생 토끼 때렸냐? 그러니까 팬다가 네 내가 때렸는데요. 그 얼마나 화가 나요. 뭐라고? 너 안경 벗고 일로 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토끼가 또 맞고 온 거야.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사자가 동물들 다 집합해! 아주 그냥 온 동물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내 동생 토끼 때린 놈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반달곰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저 나이키 티셔츠 입은 놈이 너 때렸냐? 그러더랍니다. 어떤 그 동물학자가 이 아프리카를 이제 비행기 타고 쫙 가는데 아프리카에 조그만 무슨 무인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많은 거 딱 보니까 펭귄이 살고 있는 거예요. 펭귄이. 아니 아프리카같이 무더운 이런 나라에 펭귄이 살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학자가 전 세계 통신에게 다 전보를 때렸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산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다 갔어요. 그래서 펭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펭귄이 추운 데서 안 살고 이 아프리카에 삽니까? 그랬더니 그 펭귄이 얘기하더래요. 저 펭귄 아닌데요? 저 살찐 제비인데요? 덩다리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덩다리가 이제 하루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덩다리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와가지고 어느 여인숙을 들어갔는데 딱 이제 여인숙에 들어가서 혼자 잘나고 그러는데 그 주인 여자가 말이죠. 아주 그 나이 좀 먹은 여자인데 좀 이상한 여자예요.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싹 들어오더니 아랫목에 손을 쓱 넣으면서 춥지? 예. 적적하지? 아니 뭐 괜찮아요. 불러줄까? 그러니까 아이 돈도 없고 아이 뭐 됐어요. 아이 불러줄게. 아이 괜찮아요. 아이고 불러줄게. 아이 저 혼자 그냥 잘 거예요. 그날 밤에 덩다리는 얼어 죽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최불암 씨하고 저 이덕화 씨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을 하러 가자고 갔는데
둘 다 수영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덕화 씨가, 아니, 형님, 수영복이 없는데 그냥 집에 갑시다. 최구람 씨가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와갖고 무슨 그냥 가는 게 어딨냐? 다 벗고 그냥 빨개 벗고 물속에서 놀면은 누가 아냐? 그래갖고 이제 둘이 그냥 빨개 벗고 하나도 안 입고 둘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호래기를 막 불면서 최구람 씨 보고 나와! 나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가 이 빨개 벗고 여기서 수영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최구람 씨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이덕화 쟤도 지금 빨개 벗고 하는데 왜 쟤는 놔두고 나만 잡는 거요? 근데 경비원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지금 자영을 하지만 당신은 배영을 하잖아. 김밥하고 떡볶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떡볶이가 이기는 거예요. 김밥이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이 너무 무겁구나 생각해서 몸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김대로 뛰고 소시지 뛰고 밥은 밥대로 뛰고 또 시금치대로 뛰고 다 나눠놓으니까 잘 뛰는 거야. 막 이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뛰는데 김만 느긋하게 안 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야 김아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뛰어? 그러니까 김이 그러더래요. 난 양반 김이요. 옛날 대통령 중에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골프를 참 못 치겠는데 본인이 가끔 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좀 골프를 못 쳤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YS가 골프장에 나가갖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탁 드라이버를 그냥 딱 첫 번째 샷을 했는데 쪼르가 떠르륵 쪼르가 났어. 근데 뭐 대통령이 쪼르 냈다고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캐디가 나이샷! 세컨샷을 딱 하는데 또 와이스가 딱 세컨샷에 있는 힘을 다 쳤는데 또 쪼르가 삐리릭 난 거야. 그러니까 또 캐디가 대통령인데 어떡합니까? 나이샷! 세 번째 샷을 그냥 와이스가 딱 하는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맞은 거야. 쫙 앞으로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캐디가 그러더래요. 어쭈구리. 어떤 그 캐디 네 분이서 말이죠. 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캐디니까 골프로 얘기하더만요. 한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넌 어떤 남자가 좋니?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유 나는 얘 뭐니 해도 남자는 드라이버를 치는 남자가 좋아해. 아니 왜? 아 힘이 좋잖아. 남자는 그저 힘이 좋아야 돼.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아이고 야 웃기지 마 얘. 나는 얘 어프로치하는 남자가 좋다 얘. 아니 왜? 아 테크닉이 좋잖아. 남자는 그저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아이고 나는 얘 퍼팅 잘하는 남자가 좋다 얘. 아니 왜? 결국엔 남자가 얘 구멍에 잘 넣는 놈이 최고지. 딴 게 무슨 필요가 있니? 나는 아니면 그 퍼팅 잘하는 남자가 좋다? 맨 끝은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넌 어떤 남자 좋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오비 내는 남자가 좋아. 아니 왜? 한 번 더 해주지 않아?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였습니다. 이 배우는 말이죠. 무대에 서는 배우는 언제나 좋은 관객을 만나면 너무 신이 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그와 조크를 하는 사람들은요. 관객 수준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도 다 알아듣고 웃어주시면 정말 신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조크를 몇 개 했는데 이야기 어려운 걸 몇 개 했는데도 다 알아듣고 웃어주시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뭐 이런 거는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건 그런 거 다 이해하시고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사실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하는 데 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제가 대학교 나가서 제가 가끔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 중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김철수인가 하는 애가 있었어요. 김철수. 그 김철수랑 그 옆에 앉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애가 이름이 은연이에요. 은연이. 은혜 년년자예요. 은연이. 근데 성이 박씨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리키는데 말이에요. 둘이 막 떠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분필 딱 던지고 내가. 야! 그 김철수하고 박은현 나와!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 나오는 거 있지?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2교시의 주제는 웃음입니다. 웃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란 무엇입니까? 일찍이 플라톤은 질투의 감정에 쾌감이 가미된 것이 웃음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파악했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웃음이란, 특히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유머 감각이란 이제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 300명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했더니 외모와 능력을 제끼고 이제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유머 감각을 지니지 못하면 장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